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 3월 16일 3주차 위성영상 활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인공위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이 위성영상 활용의 기본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선의숙 과목으로 공간영상 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으로써 이미 인공위성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인공위성 데이터는 USGS를 통해서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또 검색하고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영상자료 처리 프로그램인 MB 프로그램 또는 QGIS 또는 ArcGIS를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이미 선행학습에서 하였고요. 이번 학기에는 1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의 강의 개요를 설명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러한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제 생활에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내용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안타깝지만은 3월에 우리 강원도의 여러 도시에서 여러 기상 조건에 의해서 대형 산불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러한 대형 산불은 아마도 국내에 여타의 다른 산불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산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 위기 또는 대형 국가시설의 어떤 파괴의 위협까지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전에 학습하도록 공지하였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런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산불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학습하고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3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 각각의 수업에서는 기초적으로 인공위성 데이터에 대해서 산불 분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활용되었었는지 국내의 사례들을 소개할 것이고요. 또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과거에 동해에 산불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시점이 언제였고 그 시점의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다운받아서 과거의 산불은 어떤 형태로 공간적인 분포가 있었고 피해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앞에 일어났던 산불 피해의 분석 사례들을 같이 학습하고 이번에 이렇게 2022년 3월에 일어난 산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회적인 현상 또는 재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그 어느 대학에서도 하지 않은 이런 분석을 직접 수업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번 산불이 난 피해 지역을 검색해서 그 USGS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위성 자료를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자료들을 직접 RGB 이미지로 만들고 또 산불을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분석해보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22년 지금 3월인데요. 이렇게 3월에 일어난 산불의 어떤 현황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구글에 들어와서 산불 현황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Map Forest GeoKR 즉 산림청에서 일어난 산불의 어떤 현황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여기 GIS 우리 공간정보공학과의 핵심 키워드죠. 지리정보 또 이러한 공간정보에서 산불의 현황을 어떻게 산림청, 국가기관에서 다루고 있고 특히 이와 같이 KBS와 같은 국가공영방송에서 재난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일의 산불 현황이 어떤지 등등을 이렇게 검색해서 사이트를 방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산불이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 이런 산불이 나타난 어떤 지역, 여기 보시면 2022년 3월 4일에 산불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고가 주택이나 뭐 비버리 힐즈 같은 데도 산불의 피해에 대한 뉴스들을 볼 수 있었죠. 또 호주의 산불이 또 대형으로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 2000년 4월에 동해안에 산불이 또 크게 있었다 하는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자, 축구장 3만 개입니다. 3개가 아니고요. 3,000개도 아니고 3만 개 규모를 태웠다. 자, 이런 등등의 뉴스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불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 특히 여길 볼까요? 뭐 하늘에서 본 울진 강릉 산불 현장. 그래서 그 산불이 난 피해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검색하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봄으로써 산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의 폭을 넓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산불의 분포, 산불의 피해 지역을 탐지하는 이러한 내용을 학습해 보기로 하였는데, 그 사전에 산불의 피해 지도를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인공위성 자료와 또 위성으로 확인된 울진 삼척 산불 규모, 한겨레 신문 이런 등등의 영상 자료 분석이 있겠죠. 또 아크GIS 이미지 애널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위성 영상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분석하기, 2019년에 올라온 2014년 자료를 분석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모디스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산불 발생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검색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과 또 가장 최신에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검색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재 교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단계가 데이터 수집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산불이 발생했는지 그 시점을 알아야 인공위성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와 같이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거는 여기 우리 스파4 프랑스 위성이죠.를 이용해서 위성 영상으로 산불을 분석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GIS를 통해서 또 산불 위험 정보관리 시스템, GI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이 직접 분석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그림 자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2019년에도 이와 같이 강원도에 있는 강릉 옥계 지역에서 2019년 4월 5일 날 산불이 발생했고요. 4월에 발생한 산불 중에 4월 5일 그 영상을 이렇게 아리랑 3호 위성입니다. 컴셋3 다목적 실용위성 3호 위성으로 근적의 Near Infrared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지난 학기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컴셋이라는 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컴셋 1호, 2호, 3호 그 3호 위성을 가지고 RGB 이미지 또 근적의 영상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강원도 강릉 옥계 지역의 산불의 지역을 인공위성 이미지로 이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지역은 근적외선이기 때문에 식생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아직도 발화돼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지점들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검게 탄 지역들이 전부가 산불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며, 이 지역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벡터라이징, 즉 피해 지역을 높은 해상도로 그 영역, 에리아를 찾아내서 피해 범위를 정확한 면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찾아낸 이미지들의 분석을 통해서 뭐 침엽수림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또 화렵수림은 얼마만큼의 면적의 피해를 입었는지, 전체 면적은 축구장 3만 개인지 축구장 3천 개인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위성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공위성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받고 이와 같은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또 어떤 위성 자료를 다운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교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해보는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이 소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되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산불 현황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피해 지역이 나타난 것들을 어떻게 지도화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교수님이 소개하는 것처럼 직접 하나하나 자료를 찾습니다. 자, 우리가 기말평가나 중간보고서, 레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이름점 PPT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기가 수집한 자료의 이미지 또는 출처를 같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산불을 분석한 이미지라든가 또는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강원도 지역의 이러한 아리랑 3호 위성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검색해 보는 내용은 교수님이 직접 수행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인공위성, 또 산불 지도, 그리고 교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글에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여러 자료들이 검색이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 공간정보학과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한국지리정보학회지의 교수님과 여러분의 선배이죠. 그런 선배들과 같이 수행한 산불 피해에 대한 분석한 결과물을 이렇게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은 그 논문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강릉 옥계 지역의 산불 어느 위성으로 분석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리랑 3호 이렇게 있었는데 교수님이 아리랑 3호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수업에 분석할 내용은 센티넬-2 위성 자료입니다. 자, 이 센티넬-2 위성 자료를 통해서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AI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센티넬-2 인공위성 데이터를 처리해서 강원도 옥계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피해 지역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지금 검색해서 살펴본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교수님이 직접 분석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다시기 센티넬 EA 영상을 활용한 내용의 벡터라이징한 그림이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직접 분석한 산불 피해 변화 탐지, 여기 NBR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례, 확률 밀도 함수와 컴셋3를 활용한 사례, 다시기 센티넬2 영상을 분석한 사례, 여기 기계학습 센티넬2 분석한 사례, 확률 밀도 함수 컴셋3를 활용한 사례 전부 교수님이 분석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검색한 자료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교수님이 직접 여러분의 선배이죠. 2021년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2022년 전제 이 재난 관련한 기관에서 근무 중인 윤형진이라는 선배와 함께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자, 다양한 시기, 다시기의 센티넬-2 영상을 활용해서 산불 피해의 변화 탐지 및 NBR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례가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와 같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학습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실무 능력에 경험한 그 자료 처리 능력, 이와 같은 인공위성 데이터의 분석 능력은 취업을 한 다음에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이런 데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평가받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이 윤형진 군의 연구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우수한 논문을
원격 탐사 퀴즈, 대한 원격 탐사 퀴즈 발표해서 아주 우수한 논문상을 받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내용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학부 3학년 과정보다는 그 지금 사례 검색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데 그래도 우리 글로 돼 있고요. 여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서론, 또 연구 방법, 다음 연구 방법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연구의 플로어,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위성 영상으로 산불 피해 지역이 나타난 결과물들을 지도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다루는 방식인 지도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 결과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교수님이 직접 수행한 연구과제인 국토교통부의 위성정보활용센터, 즉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국토위성정보센터를 만들었고요. 이 만들어진 위성활용센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거기에 근무하게 되겠죠. 이런 그 위성센터에서 국토위성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교수님이 수행을 했고요. 이러한 수행한 연구과제의 성과물로 지금 보시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전체의 과정 중에 위성 영상을 활용한 프로세스의 단계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연구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자료 처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DMBR이라는 게 나와서 밴드 8번, 밴드 12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밴드 4는 레드 밴드, 밴드 8은 니어 인프라레드. 니어 인프라레드는 뭔가요? 근적외선입니다. 이렇게 근적외선 밴드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서술해 놨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바로 어떤 데이터죠? 자, 센티넬 EAO 영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센티넬 EAO 영상 자료를 그림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영상 지역으로 무엇을 한 것인가요? 마스킹을 했죠. 마스킹을 하고 또 해당 지역의 산불이 난 시점 또는 산불 이전 시점, 산불이 난 이후 시점의 영상들을 이렇게 수집합니다. 2019년 4월, 3일, 8일, 15일, 20일, 또 2019년 5월, 3일, 8일, 10일 이렇게 인공위성 데이터를 최대한 산불이 일어난 전후의 영상을 수집하고요. 당연히 구림이 없는 클리어한 영상을 수집하고 다운받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다운받는다고요? 그렇죠. USGS에서 다운받죠.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학습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해본 내용이니까 직접 이번 2022년 센티넬 영상을 이와 같은 표처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본인이 분석할 시점의 날짜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각자가 나는 2022년 3월 5일 자료를 다운받겠다. 2022년 3월 8일 자료를 다운받겠다 하는 등등으로 선택을 하고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센티넬 EAO 자료의 밴드 1번부터 밴드 12번까지 특성이 이와 같이 나타나죠. 자, 레졸루션은 무슨 공간 해상력이 나와 있고 중심 밴드의 웨이블랭스가 나타나 있죠. 그 밴드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고요? RGB 트루 컬러 이미지와 니어 IR 밴드, 즉 근적외선 밴드를 활용한 밴드 8번의 NIR 밴드를 활용한 위생 영상이죠. First Color Composite 이미지를 만들어서 산불이 난 지역을 한번 퀵 맵으로 여러분들이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이미지의 밴드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실제 구름이 있는지, 또 산불이 피해가 나타난 지점이 우리가 뉴스 검색을 통해서 또는 지도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지역과 동일한 지역의 영상을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보고 해당하는 부분이 산불이 났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앞에서 그림 검색 또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산불 피해 지역의 다른 사례들을 보여준 것과 비교해 보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나타났던 2022년 산불과 아까 2020년 산불, 그 이전에 있었던 산불의 피해 지역 중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같이 검색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핵심인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1교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산불 피해 지역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그림 3의 스터디 플로우, 즉 데이터를 처리해서 산불 피해 지역을 탐지하고 그 탐지하는 과정을 이렇게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USGS 다 가입해서 여러분들의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죠. 이 로그인을 해서 여기서 어떤 자료를 다운받으라고요? 센티넬 EAO. 자, 우리나라에 아리랑 1525, 컴셋 125가 있다면, 미국의 랜셋 85, 랜셋 95가 있다면, 유럽연합 ESA, 유럽의 연합에서 쌓아 올린 센티넬 EAO를 검색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17년 또는 가장 최근에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랜드커버맵을 다운받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셜 리샘플링을 대략 10m 레졸루션으로 데이터를 리사이즈하고 이미지를 리사이즈하고 또 인공위성 데이터로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로 레스터 마스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에 구름이 없는 깨끗한 영상이 강원도 옥계 지역 또는 강원도 도 전체 또는 속초시 이런 등등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마스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스킹된 영상을 센티넬 EAO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짧게 소개했습니다만은 밴드 4는 레드, 밴드 8은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 12번은 쇼 웨이브 인프라레드로서 중간 파장대가 0.666 마이크로메타, 0.842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밴드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밴드 매스를 통해서 각각의 위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밴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밴드 8번 더하기 밴드 4번 나누기, 자, 밴드 8번 빼기 밴드 4번 나누기, 밴드 8번 더하기 밴드 4번과 같은 이와 같은 단순한 식입니다. 이 단순한 식, 또 밴드 8과 밴드 12를 이용한 식을 통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해서 Forest Fire Area, 즉 산불 피해 지역을 디텍션 하는 것입니다. 디텍팅 해가지고요. 이렇게 디텍팅한 결과물을 가지고 산불 나기 전 영상과 산불이 난 후의 영상에 이와 같이 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체인지 디텍션을 하는 거죠. 즉 산불이 나기 전에의 분포를 알아야 산불이 난 피해 지역의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됐고 또 나무들이 타버려서 그 지역이 고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지역의 변화 탐지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기사 시험 문제, 산업 기사 이런 부분에서도 체인지 디텍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DMBR이라고 정의하고요. 자, 여기에 하이 레졸루션 하이 리글로스 또는 이거는 그 이제 산불이 난 지점의 실제 로케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피해도가 있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단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서요, 특히 이제 좌편의 프로세싱,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그 데이터가 처리된 걸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 클래시피케이션이 우리말로 뭐죠? 분류죠. 그렇죠. 분류. 분류에는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가 있고, 우리가 그 분류 기법 중에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 기계학습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나요? 최근에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고요. 이런 걸 할 줄 알게 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의 단계를 수행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